곧 다가올 여름 휴가. 아, 진짜 시원한 바닷가 같은 데서 멋진 모습 이런 거 상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네, 그렇죠. 벌써부터 설레죠. 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또 하고 요요 오고 이거 좀 지치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어떤 내용인가요?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소위 혈당관리법이라는 걸로 체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거든요. 아, 혈당 관련. 네. 네. 뭐 굶지 않고 에너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이다.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접근법을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. 단순히 뭐 칼로리 줄이는 게 아니고요. 우리 몸이 음식을 어떻게 에너지로 쓰는지 그 방식 자체, 특히 그 혈당하고 인슐린 관계에 좀 주목하는 방식이죠. 맞아요. 이 자료 보면서 그 원리랑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이 글에서 보니까요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오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걸 조절하려고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혈당이 너무 뭐랄까 급하게 확 치솟으면 인슐린이 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과하게 분비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결국 그 남는 당을 지방으로 막 저장시킨다. 이게 살찌는 주범 중 하나다. 이런 설명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?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이 혈당관리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.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. 식사 후에 혈당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는 거예요. 아, 네네. 이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. 혈당이 오르는 그 속도, 그 곡선을 좀 완만하게 만들어주면 인슐린도 막 갑자기 많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. 안정적으로 분비되니까 불필요하게 지방이 쌓이는 걸 줄일 수 있다. 이런 원리죠. 아하. 그러니까 단순히 적게 먹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서 혈당을 안정시킬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혈당 지수, GI 지수 낮은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GI 지수가 낮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 이거죠. 예를 들면 뭐 흰쌀밥 대신 현미밥 먹고 네. 식빵보다는 현밀빵 그리고 과일도 단 수박 뭐 이런 거보다는 사과나 베리류 이런 걸 권장하더라고요. 듣고 보니까 다 건강식으로 원래 알던 것들이긴 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 GI 지수라는 게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나 이걸 보여주는 참고 지표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낮은 GI 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면 혈당이 막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주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. 또 이게 중요한 게 포만감도 더 오래 가요. 정말요? 네, 그래서 막 괜히 배고파서 뭘 더 먹게 되는 거 그런 과식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. 뭐 녹색 잎채소라든지 닭가슴살, 생선, 콩류,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저GI 식품들이죠. 근데 이 글 쓰신 분 경험담이 되게 구체적이라서 좀 와닿았어요. 식사 순서만 좀 바꿔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아, 네, 그거 중요하죠.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좀 나중에 먹는 식으로 이게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? 매번 그거 지키기가 좀 번거로워지더라고요. 아,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꽤 입증된 방법 중 하나예요. 오 정말요? 네, 왜냐면 그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잖아요. 그럼 일단 포만감을 좀 빨리 느끼게 해주고요. 네.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도 좀 길어져서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춰줘요. 그러니까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. 아하 원리가 있군요. 그렇죠. 물론 뭐 매끼 완벽하게 순서 지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외식할 때 샐러드나 나물 반찬 같은 거 먼저 좀 먹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. 네네 좋은 팁인데요. 그리고 간식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. 오후에 꼭 출출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가 위기죠. 네, 그때 막 과자나 초콜릿 이런 거 대신에 견과류 한 줌 아니면 방울토마토 몇 개, 뭐 삶은 달걀 이런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이런 게 몸에 좋다는 건 뭐 당연히 알지만 이게 혈당 관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당분이 적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, 식이섬유가 있는 간식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니까요. 훨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. 그리고 이분이 경험한 변화 중에 제일 크게 꼽은 게 저도 진짜 공감했는데 식곤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. 아, 식곤증. 네. 네. 점심 먹고 나면 진짜 꾸벅꾸벅 졸기 일수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오후에 일할 때 집중도가 확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.
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직장인 여성분들 완전 공감하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뚝 떨어지면 우리 몸 에너지 레벨도 같이 널뛰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막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요. 그래서 그랬구나. 네,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유지를 해주면 에너지 레벨도 꾸준하게 유지되니까 식곤증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. 집중력 향상은 뭐 덤이고요. 우와.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.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. 물도 중요하군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 진짜 솔깃했는데 피부가 맑아졌다는 거예요. 피부요? 네. 아니 보통 다이어트 하면 막 얼굴 푸석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이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뭐 트러블도 줄고 피부톤도 좀 밝아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몸매 관리도 되는데 피부까지 좋아진다. 완전 일석이조 아니에요?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. 왜냐면요, 불안정한 혈당 수치랑 높은 인슐린 수치가 계속되면 우리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좀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. 염증이요? 네. 그게 뭐 여드름이라든지 다른 피부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좀 낮춰주니까 결과적으로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. 와, 신기하네요. 네. 그리고 뭐 아까 견과류 얘기 나왔지만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 섭취하는 것도 피부에 좋고요.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. 그렇군요. 그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언제쯤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이 글에서는 한 2주 정도면 몸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하면 체중 감량 효과도 눈에 보일 거다.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네, 그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죠. 네, 물론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고요. 개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. 사람마다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다르니까요. 그래도 보통 몇 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몸이 좀 적응하고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 이건 뭐 금상첨화죠. 운동도 같이요? 네. 운동이 그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 몸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그 능력을 높여주거든요. 그러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나죠. 그렇군요. 네. 다만 뭐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랑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고요. 네. 중요하죠. 그리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막 극단적으로 줄여야 한다. 이건 아니에요.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 먹고 양을 좀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.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혈당 관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살 빼는 거 이걸 넘어서서 뭐 오후에 졸린 거 없어지고 활력 생기고 심지어 피부 컨디션까지 좋아지고 이렇게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되게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특히 막 굶으면서 힘들게 하는 다이어트 말고요. 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여름을 맞이하고 싶다. 이런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네요. 그렇죠. 핵심은 이걸 무슨 단기 이벤트, 다이어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습관이요? 네. 뭐 체중계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.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좀 더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이걸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나는 만약 이 혈당 관리법을 실천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제일 기대할까?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.